이 박원순 전 시장에 대한 지금 그 논란은 사실 성추행에 대한 부분이 아닌가요? 그분이 그게 본질이죠. 이게 본질이죠. 이거를 정확히 밝히자는 거죠. 근데 왜 이런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이 본질이 자꾸 흐려지고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 몇몇 방송인 얘기 나온 김에 나 하면은 어떤 그 이모 방송인 같은 경우는 왜 숨어서 하느냐? 왜 미투는 나와서 해야 되는 거라는 거죠. 이분만 얘기하면 나와서 하지 왜 숨어서 하느냐. 이제 이 방송을 했습니다. 근데 본인 유튜브 방송인데 이게 실검에 1위가 안 됐나 봐요. 그러니까 1위가 안 됐다고 또 이걸 굉장히 안타까워하는 그런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또 그 교통방송에서 했던 분도 여성분인데 비슷한 또 분위기를 얘기를 해서 저도 이게 좀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이분이 잘못된 건지 이분들 주장이 이 방송인들 주장이 맞는 거지. 거기다 또 진모 검사 그랬잖아요. 뭐 박원순 시장하고 팔짱 끼고 내가 성추행했다. 추행을 했는데 당신 한 건 뭐 별거 아니지 않느냐는 식의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이 본질이 뭡니까? 저는 헷갈려요, 이걸. 박원순 시장 사건의 본질. 아니 그 본질 그걸 바뀔 수가 없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법적으로는. 그러니까 주장만을 종합하면은 네네. 그 수도 서울의 시장이 4년간 자기 여비서에게 여비서가 네. 받아들일 수 없는 수준의 성적인 희롱과 추행을 했다는 거고 예. 그거에 대해서 법적으로 문제를 삼으려고 하니까 네네. 그거가 직접 관련인지 없는지 모르지만 그 극단적 선택하신 거잖아요. 예. 그러면 뭐냐면 실제로 그런 일을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를 확인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확인이 필요한 거잖아요. 필요하죠. 예. 그리고 사실은 아무리 봐도 사람이 자기 목숨을 스스로 이렇게 버린다는 게 쉬운 결정이 아닌데 이유 없이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거 아니고 다른 이유로 했다라고 주장할 것 같은 게 뭔지를 설명해야 되는데 그것도 없어. 그러면 상식적으로 볼 때 관련이 있다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지금 제가 보기엔 확정하기 싫은 거 아닌가 싶어요. 인정하기 싫은 거예요. 있었던 일인데 인정하기 싫은 거예요. 네. 이거는 정말로 그 뭐라 그러죠? 타조 얘기랑 같다고 봐야 되나? 타조? 타조가 도망가다가 갈 데가 없으면 이제 뭐 고개를 뭐 풀숲인가 모래 속에 파묻는 되는 거 아니야? 이게 네. 뭐 사실이 아니라는 얘기도 있고 하던데 뭐 저는 사실이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아. 예. 자기만 눈을 감는다고 사실이 덮어지냐고요. 우리가 저런 거 있어요. 쓰레기가 있어. 예. 쓰레기가 있으면 치워야지. 그래야지 이게 저 깨끗한 거잖아요. 쓰레기가 있는데 그 위에다가 비단 보재기로 덮어놓으면 쓰레기가 치워지는 건가? 그러니까 이게 본질이 뭔가 이래서 그리고 이런 본질을 가다 보면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왜 그랬는지 이해가 불가능하지는 않아요. 근데 돌이켜 보면 우리가 그 생각도 한번 해야 돼. 인간은 도대체 왜 사는가? 어떻게 사는 게 바르게 사는 것인가? 우리 저 흔히 말하는 그 윤리 철학이라고 그러잖아요. 응? 인간은 대체 뭐 하고 살아야 되냐는 거예요. 인간은 기본적으로 몇 가지가 있어요. 예. 착한 일하고 살아야 돼, 나쁜 일하고 살아야 돼.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결과적으로 보면은 진정한 약자를 돕는 게 인간의 도리냐? 네. 힘 있는 자에게 빌붙는 게 정의냐? 그리고 그 나하고 친한 사람이라면 그 정의와 불의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느냐? 뭐 이런 아주 하찮은 문제. 제가 하는 게 거의 말장난 수준의 얘기인데 그런 거에 있어서 우리가 본질로 돌아가 보자 이거야. 우리가 뭐 종교와 상관없이 모든 종교에서 그 얘기하잖아. 아이가 물에 빠졌는데 그냥 지나치겠느냐? 이거는 노노이든 저 공자님 말씀이기도 하고 네. 그 예수님 말씀이기도 해요. 내가 보기엔 잘 정확히 모르지만 이슬람교라고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아이가 물에 빠졌는데 그냥 지나가라고 해라. 네가 급한 일 있으니 기도하러 가야 하니 그냥 지나가라 하진 않았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볼 때 멀쩡한 사람들 같으면 아이가 물에 빠지면 구해줘야 되는 거예요. 누가 길에 넘어져 있으면 이렇게 세워줘야 되는 거고 누가 누구로부터 피해를 받아서 피 흘리고 있으면 구해주는 거야 아니야. 이게 유명한 그 사마리아인 이야기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가 정말 위로해 줘야 될 사람이 누구냐 이거야. 물론 돌아가신 분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돌아가신 분을 놔두고 저 사람이 뭐 아주 몹쓰고 나쁘고 막 이렇게 막 하는 것도 인간의 도리가 아닐 수 있어요. 어느 정도 선은 있어야 돼.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것 때문에 그 피해를 본 그 사람을 외면하고 넌 피해도 안 봐놓고 왜 피해 본 척 하느냐라고 얘기하는 게 과연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얘기냐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우리가 정치적 성향은 본인의 선택이에요. 종교도 마찬가지.
근데 더 중요한 거는 범죄는 인간에 대한 거지 진보적 인간에 대한 범죄와 보수적 인간에 대한 범죄가 따로 있지를 않아요. 그러겠죠. 네, 예. 죄를 지은 사람은 사람이 죄를 짓는 예. 거지 진보적 인간이 지은 죄하고 보수적 인간이 지은 죄가 따로 있지 않다니까. 인간에 대한 범죄는 인간적으로 간접적으로 처리를 해야 돼. 거기에 왜 정치 지원을 개입시켜 가지고 뭐 따다래. 그게야말로 우리가 또 종교 얘기를 한번 더 가면은 세상을 그대로 보지 못하고 자기의 관점대로 보는 게 있어요. 우리가 옛날에 그 전에 보면 그 우리 법정 스님이 무소유 얘기하니까 예. 우리는 흔히 얘기할 때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뭐 청빈한 삶을 무소유라고 이제 흔히들 생각을 많이 했고 틀리진 않아요. 하지만 예. 그 종교적으로 볼 때 거기서 말하는 무소유라는 거는 세상을 내가 아는 지식과 기존의 관념과 내 사고 방식으로 틀지어 보지 말라는 얘기거든. 세상 있는 그 자체로 보라는 얘기야. 이거는 불가에서도 하는 말씀이기도 하고 LA 프롬이 소유냐 존재냐 얘기할 때 같은 얘기야. 있는 그 자체로 보는 거를 존재론적으로 본다고 하고 내 관점, 내 지식, 내가 갖고 있는 정치적, 종교적 관점, 성향을 가지고 보는 거를 소유적 관점에서 본다 그래. 예. 그래서 소유적 관점에서 보지 말고 존재론적 관점에서 세상을 보라. 인간은 인간 그 자체로 봤으면 좋겠다는 얘기잖아. 이거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범죄이고 뭐 또 더군다나 그 뭐 가해자로 지목된 분이 돌아가시고 피해자는 뭐 어떻게 자기 얘기를 저 앞에서 나올 수 없을 정도의 뭔가 막 핍박이 있고 굉장히 복잡하지만 복잡한 거야. 그래서 이거를 그냥 우리가 예쁜 페르시아 비단으로 덮어 쌓아놨다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 비단의 아름다운 색깔로 세상이 바뀌지 않듯이 어떤 거는 우리가 아프더라도 좀 들춰내놓고 예. 치료하고 잘 뭐 쌓아서 처리를 해야지 예. 이거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내 관점에서 네. 세상을 재단하고 내 관점으로 다른 사람을 함부로 평가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거는 그 사람이 그 틀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거를 우리 불교에서는 네. 상을 짓지 말라 그래. 예. 자, 이렇게 강 박사님이 좀 굉장히 중요한 말씀 해주셨는데도 이거를 존재론적으로 보지 않고 네 편 내 편으로 보는 그런 시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진중권 교수가 이런 거를 지적을 했습니다. 진중권 전 교수는 그래서 박원순을 무조건 무죄로 만들려고 한다 이런 분위기를 얘기를 했고요. 그러기 위해 성추행의 범위를 아주 좁게 정의하고 대부분 성추행은 아예 성추행이 아닌 것으로 간주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지금 제가 본질이 흐려진 거 아니냐 그걸 말씀드렸는데 진 교수도 그런 걸 읽은 것 같아요. 지금 이런 분위기가 있어서 이번에 심하게 이런 지금 움직임에 있는 사람들은 문재인 지지자인 것 같다라고 단정을 본인은 했는데 그건 조금 무리가 있다고 저는 보고요. 예. 여하튼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 사건이 자꾸 희석화되니까. 그러니까 이 유명하신 분들은 그나마 말씀을 좀 조심히 하셨는데 예. 익명으로 하시는 분 중에는 뭐 관노 얘기한 사람도 있어요. 나는 정말 그 관노 얘기를 잘 따라가면 난 그분이 어느 정치 성향인지 잘 모르겠어. 관노에 대해서 쓰거나 동의하는 사람들 얘기를 쭉 가면 가미가제 특공대로 나가는 그 일본군 조종사들에게 위안부들을 갖게 한 그 일본 제국주의 군인들 사고방식하고 난 똑같다고 보는 거예요. 큰 일을 하는데 뭐 이런 식의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극과 극은 통한다고 그러잖아요. 아까 뭐 진중권 교수가 그런 뜻인지 잘 모르겠는데 제가 듣다 보니까 그 생각이 나는 게 이게 너무 자기 거에 집착해서 끝까지 가다 보면 자기가 막 침뱉고 욕한 그 사람들을 그대로 닮아간다니까. 관노하고 종군 위안부하고 그거를 그렇게 막 얘기하는 건 어떻게 보면 맥락이 같을 수도 있다니까. 정말 말 조심해야 된다는 게 그런 거죠.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다른 사건하고 달라서 이 건은 지금 진상규명을 하는데 서울시도 하겠다는 거죠. 또 경찰도 또 하고 있습니다. 또 검찰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다 나눠져 있어요. 이게 제대로 진상규명이 될까요? 뭐 아주 극단적으로 나쁘게 얘기하면 시간 끌기가 될 수도 있죠. 그래 말입니다. 이게 아무도 원하지 않을 수 있어요. 아무도. 어느 쪽에서는 모든 국민이 아니고 이게 진상이 밝혀지는 거에 있어서 좋을 게 없다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진상은
밝히려고 들면 밝혀진다니까요. 네. 꼭 사법기관의 수사로만 다 드러나는 것도 아니고 네. 여러 가지 수사, 뭐 언론의 추적 보도, 뭐 관계자들의 증언, 결국은 결과적으로는 시간이 지나면 차곡차곡 쌓이면 정말 진상이 드러나게 돼 있어. 그리고 사실 이건 복잡한 진상이 아니잖아요. 네. 이게 있었느냐 없었느냐에 대한 객관적인 확인만 필요한 걸 수도 있는데, 근데 이거가 이런 식으로 걸러간다는 얘기는 진상 규명에 대한 의지가 없는 거로 봐야죠. 네. 어떻게든 그럼 시간이 끌고 나면 국민의 네. 관심이 좀 줄어들고 뭐 다른 문제로 이 문제가 덮여질 때 되면 지금 부산시장 오거돈 전 시장의 네. 성추행 사건도 비슷하잖아요. 벌써 지금 네. 석 달이 가까이 됐는데 아무것도 안 되고 있어. 그러니까요. 이러고 가면은 제가 처음에 그런 얘기 했는데 피해자만 바보가 되거나 나쁜 사람 되는 걸로 그냥 흐지부지 끝날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안 돼. 네. 이거는 그걸 막자는 거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막아야 되는 거고 그렇게 되는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된 나라를 우리 다음 세대에게 좋은 나라니까 잘 지키고 살아라 얘기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현재 좀 창피하고 부끄러워도 예. 드러낼 거 드러내고 그래서 환부를 정확하게 도려내서 예. 세사를 돋게 해서 그 상태로 넘겨줘야죠. 그게 정의로운 나라죠. 이 지금 우리 여성 단체가 서울시 특히 진상규명에 합류를 안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런 어떤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뭐 정확한 거는 알 수 없습니다만 아마 그런 의지에 대해서나 네네. 그런 진상이 밝혀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본 거 아닌가. 예를 들어서 이제 뭐냐면 진상 규명이 되려면 일단 관계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증거나 이런 조사가 먼저 진행이 돼야 되는데 예. 지금 다 놓고 있다는 거 아니야. 예. 현재도 6층 사무실을 아무도 쓰진 않지만 아무나 드나들면서 어떻게 보면은 뭐 증거랄지 그 관계된 자료 같은 것들이 다 실제로 가면 없어질 수도 있는 거고 예. 그런 상태에서 지금 뭐 이게 현재도 벌써 열흘이 지났는데 뭐가 본격적으로 지나가서 뭐 20일, 30일 돼가면은 뭐 증거랄지 뭔가 근거랄지 이런 것들이 그때 되면 안 남을 수도 있고 예. 그리고 오히려 반대되는 것들을 막 어떻게 해가지고는 뭐 유야무야할 것 같으면은 거기에 들러리 쓸 필요 없겠다. 분명한 진상규명의 의지가 있고 그 의지에 따른 실효적인 절차를 밟을 때 우린 참여할 수 있다. 뭐 이런 뜻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 전에도 물론 이제 이거하고는 같지 않습니다. 우리 연예계 장자연 사건도 있었고 또 법무부 차관 전 좀 어떤 성추문, 성폭행 사건이 있을 때에 대통령이 입을 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는 굳게 다물고 계세요. 물론 이제 박원순 시장과의 어떤 개인적으로는 연수원 동기시기도 하고 뭐 좀 그렇겠죠. 같이 민주화 운동에도 참여도 하셨겠고 그렇다 하더라도 이 사건이 주는 영향이나 어떤 국민들의 기대치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한 말씀 해주시는 게 맞지 않나요? 그러니까요. 네. 그런 거에는 지금 뭐 많은 의견들이 있죠. 그러니까 네. 뭐 그것도 양면이 다 있어요. 뭐 이런 것처럼 모든 사안에 대해서 대통령이 다 언급을 해야 되고 사과를 해야 되느냐. 네. 더군다나 지금처럼 이게 명확하게 사실관계가 객관적으로 법적으로 규명되지도 않았는데 예. 드러난 정황만을 가지고 뭐 아주 나쁘게 얘기하면 피해자의 증언만을 가지고 그걸 네. 기정사실화해서 뭐 사과하는 게 맞느냐. 대통령이 언급할 수 있는 선이 어디까지냐라는 얘기에 대한 것도 있어요. 네. 그것도 뭐 어느 정도 타당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기왕에 하신 말씀들이 있기 때문에 네. 그때는 되고 이건 하지 않느냐는 그러니까 선택적으로 발언하시는 거에 대해서 그 기준이 뭐냐. 내 편에 대해서는 내 편에 불리한 거에 대해서는 언급을 회피하고 예. 내 편이 아닌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아주 좋게 말하면 단호하게 나쁘게 말하면 아주 잔인하게 딱 칼로 무 자르듯이 네. 하는 게 과연 바람직하냐. 더군다나 최근에 보면은 뭐 부동산 얘기에 대해서 국정연설도 하셨고 뭐 어제 오늘 보니까 택배 노동자들에 대해서 네. 택배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뭐 하루 쉬게 하기 위해서 뭐 택배의 날을 정하자 뭐 8월 14일인가요? 뭐 그런 얘기도 하셨다는데 그 얘기는 중요하고 많은 대한민국의 여성들이 불안해하고 그 페미니스트를 자처했던 서울시장이 성추행, 성희롱을 하고 관련돼서인지는 모르지만 자살해버린 사건에 대해서 예. 페미니스트 대통령을 여러 차례 공언하셨던 대통령이 아무 얘기하지 않는 거는 공적인 의무, 공인으로서의 세상 문제에 대한 판단과 발언이 예. 사적인 관계보다
아래에 있는 거 아니냐. 사적인 관계에 너무 우선해서 예, 예. 공적 의무를 좀 소홀히 하시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네. 근데 그거는 대통령이 아닌 게 아니라 뭐 세상 모든 일에 다 하지 않지만 어떤 경우는 반대로 야, 뭐 저런 것까지 대통령이 직접 언급을 하시나 하는 상황이 있었거든요. 예. 아까 말씀하신 뭐 우리 뭐 전 법무부 차관에게라든지 뭐 장자인이라든지 뭐 포함해서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뭐 심지어 무슨 버닝썬 뭐 이런까지 하셨단 말이에요. 예. 근데 그런 건데 이것처럼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뭐 가만히 계시다라는 게 일반적인 상식적인 국민의 귀나 눈에는 좀 익숙치는 않죠. 네. 자연스러워 보이질 않아요. 자, 이번 사태의 파생적인 거 하나만 더 좀 여쭙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박원순 시장 여파로 남자 시장보다는 여성 시장을 내보내는 것이 유리할 것 같다라는 민주당의 분위기가 있어서 뭐 현재 뭐 박모 장관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여성 후보가 나올 가능성 그리고 나왔을 때의 유불리? 박사님 보시기 견해는요? 저는 이제 그 얘기를 이제 권인숙 의원이 했다는 얘기라서 봤어요. 예. 알다시피 이제 그 양말로 권인숙 의원 같은 경우가 이런 거예요. 네. 차마 우리가 그 이름도 부를 수 없는 그러니까 부천서 성고문 사건의 당사자인데 그때 이제 그 사건이 터졌을 때 그 변호인들이 한 얘기네. 변호인 이름이 기억나지 않는데 그 이름을 부를 수 없을 정도로 그런 사람에 대해서 네.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그 이 성 관련 범죄에 정말 큰 획을 국가 폭력, 여성에 대한 성범죄 예. 이런 거 정말 큰 획을 그은 사건의 당사자이시잖아요. 네. 나는 근데 조금 실망스러운 게 다른 얘기를 건너뛰고 서울시장에 그 여성 후보가 내는 게 좋겠다라고 그 발언만 제가 들었기 때문에 조금 실망스러운 거예요. 예. 뭐 서지현 검사 얘기도 있고 하지만은 사실은 당사자들은 특히 당사자인 여성들은 조금 다른 얘기가 있지 않았을까 기대가 있었어요. 근데 이런 정치적 계산에 따른 발언, 그건 뭐 국민들이 판단할 문제라고 봐요. 네. 남성 시장이 성추행을 벌이다가 뭐 하여간 어떻게 돼서 뭐 고리가 된 보궐선거에 남자는 나오면 안 되고 여자는 나가면 좋다. 그렇게 해서 국민들이 좀 어느 정도 용납할 거다. 내가 보기에 정치적 계산이 너무 앞에 보이는 거죠. 그리고 지금 얘기하기로는 제가 보기에는 좀 적절치 않고 뭐 거기에 전제로 붙어서 충분히 반성한 뒤에 여성 후보를 내놓으면 국민들이 이해할 거다. 국민들이 뭐 이해를 구할 거다. 뭐 그런 표현인 것 같은데 뭘로 어떻게 반성했는데 예. 터지자마자 이렇게 뭐 본질에 대한 진상에 대한 규명 의지도 안 보이고 대뜸 하자마자 지금 뭐 선거 얘기를 하면서 후보를 내는 게 맞냐 안 내는 게 맞냐 하다가 내려면 여성으로 간다. 다 정치적 계산으로밖에 안 보이잖아요. 예. 예를 들어서 정말로 민주당 소속의 광역단체장의 이런 행위에 대해서 진짜 반성했으면 뭘 반성했던 게 보여야죠. 그 다음에 그래서 우리는 뭐 여성 후보를 내겠다 이러면 되는데 대뜸 이 얘기부터 나와. 이게 이렇게 좀 선해 보이거나 이게 뭐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뭐 여성이 여성의 편을 들지 않고 있잖아요. 네. 아까 얘기하신 뭐 변호사 얘기도 있었고 검사 얘기도 있었고 그 변호사는 아니었나? 방송인들 예. 남성들도 있지만 여성들도 있어요. 예. 나는 그 여성들의 심리를 잘 모르겠지만 그런 여성들이진 않겠지만 그런 여성들이 그런 사고 방식을 가진 사람이면은 그게 여성이든 남성이든 여성 친화적이거나 여성 친화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인간 친화적이지 않다고 보는 거예요. 이게 우리 잘 봐야 되는 게 아까 제게 무슨 진보 보수 얘기도 했지만 남성 여성이 아니에요. 이건 인간에 대한 범죄라니까. 예. 그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박원순 시장이 그 여비서한테 했던 일이 여자에게 했기 때문에 문제되는 것도 있지만 뒤집어 놓고 남자한테 해도 괜찮겠나 싶은 거예요. 서울시장이면은 물론 뭐 바쁘니까 그럴 수도 치지만은 예를 들어서 자기 속옷을 던져주고 봉투에 넣어서 집에 보내라는 거를 여자한테 시키면 문제가 되고 남자한테 시키면 괜찮은가? 남자고 여자고 그런 일 하라고 우리가 국민들이 세금 내서 공무원으로 뽑질 않아요. 네. 사진 보내는 거 뭐 남자한테 보내기 쉽지 않겠지만 그 사진 보내는 게 남자한테 보내는 건 괜찮아 그럼?
여자한테 보는 문제가 되고 이건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인간이 인간에 대해서 하면 안 되는 일을 한 거에 대한 범죄인 거예요. 거기에 이제 남성, 여성 그 젠더의 차이에 의해서 뭐 그것도 있지만 젠더의 차이보다는 더 센 거는 권력을 가진 자가 권력을 갖지 아니한 사람에게 부리는 횡포와 범죄가 문제인 거지 이 피해자가 남자이고 여자이고가 그렇게 결정적이지 않을 수 있어요. 네. 여자기 때문에 조금 상대적으로 더 피해자이라는 그 현실적인 사회적인 구조 때문에 그 남자보다는 조금 더 저 하위의 저 피해자일 수 있어요. 더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얘기하는 거는 그 남자 여자를 떠나서 인간이 인간에 대해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들이 있다고. 뭐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지. 이거는 뭐 여성에 대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난 이게 시작 자체가 그 잘못됐다는 거야. 우리가 기본적으로 권력을 진 사람들이 그게 남자이든 여자이든 그 권력을 가지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하고 그들을 어떻게 보는지에 대한 인성에 관한 문제인 거지. 그러면 여자 권력자가 남자 저 피권력자 말해도 되나? 애들 하는 거는 괜찮나? 그건 아니잖아. 예를 들어서 뭐 지금 말 나오지만 이거 오해 사겠다. 추미애 장관이 남자 비서한테 막 막말하면 그건 괜찮나? 안 되잖아. 마찬가지야. 이거는. 예. 그러니까 남자 성 젠더를 떠나서 권력을 진 사람들이 권력을 쥐지 않은 사람 응? 그리고 그들이 보호해야 되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시각을 가지고 그들에게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가 정리가 안 된 거예요. 그게 보수든 진보든 네. 그 상황에서 갑자기 여자 얘기가 나오니까 막 헷갈린 거고 그것만 바라보니까 여성 시장에 나오면 좋지 않겠냐는 식의 나오는 건데 그래서 나는 그 얘기를 한 그 의원이 그런 개인적인 히스토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발상을 했다는 게 그걸 공개적으로 했다는 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예. 그분이 국회의원 돼서 거의 처음 발언한 게 그 내용이거든. 나는 그분하고 비슷한 시기 학교를 다녔어요. 난 쭉 봤단 말이야. 난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그 발언이 좀 실망스럽고 그래서 이거는 뭐 여당이 여성을 후보로 내면 뽑힐 거다. 만약에 그런 관점에서 내년에 만약 보궐선거에서 서울 시민들이 그 민주당 그 여성시장을 뽑아준다. 난 서울시 훌륭한 데라고 봐요. 네. 우리 그 강 박사님의 그 공감을 얻을 수 있는 시사 해설 그리고 평가 비평 네 우리 저 시청자 여러분들 구독으로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